안녕하세요. 스포츠고니의 김민곤입니다. 오늘은 다가오는 승부식 27회차에 발매될 예정인 국내 농구 두 경기를 분석해보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 최근 휴식기를 가지면서 어느 정도 팀을 재정비할 시간을 가지게 된 KBL인데요. 여러분들께서도 국내 농구를 많이 기다리셨으리라 생각되어졌고, 저 또한 과거 국내 농구를 즐겨 배팅했던 유저였고, 어느 정도 구단에 대한 이해도와 전술적인 특징을 파악하고 있기에 여러분들께 분석으로 준비해도 되겠다고 생각되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보시는 분석이 어느 정도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부탁드려보면서, 그렇다면 다시금 재개하는 국내 농구 두 경기 분석 지금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첫 번째 경기는 울산 모비스와 안양 정관장의 맞대결입니다. 모비스는 현재까지 23승 19패를 기록했는데요. 5위인 KCC와 승차는 같지만 승률에서 살짝 밀리기 때문에 6위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7위인 가스공사와의 승차는 무려 6게임 반 차이입니다. 앞으로 모비스가 7연패를 당하는 동안 가스공사가 7연승을 거두는 게 아니라면 역전은 쉽지 않다고 보여졌고, 이는 모비스가 사실상 6강 플레이오프를 확정지은 것으로 봐도 무방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안양 정관장은 올 시즌 13승 29패로 9위에 그치고 있습니다. 전반기 초반 한때 김상식 감독의 모션 오펜스로 돌풍을 일으키기도 했으나 이내 각종 부상과 체력 방전의 이슈가 겹치면서 빠르게 몰락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올 시즌 컵 대회를 포함한 두 팀의 5차례의 맞대결에서는 모비스가 4승 1패로 앞서 있는 모습이었는데요. 게다가 최근 모비스는 9경기에서 7승 2패를 거두는 등 엄청난 상승세를 타고 있음을 잊지 말아야 했는데요. 정관장은 동아시아 슈퍼리그를 병행하는 등 어려운 스케줄을 소화했고, 최근 KBL에서 8연패의 늪에 빠진 상태입니다. 모비스는 이우석과 박무빈, 그리고 미구엘과 옥존 덕분에 백코트의 문제가 해결됐고, 서명진의 공백은 이제는 완전히 지워졌다고 볼 수 있을 정도인데, 반면 정관장은 여전히 부상으로 이탈자들이 많아 고심이 깊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렌즈 아반도와 배병준에 이어 정준원까지 콧뼈를 다쳐 이탈한 상황인 만큼 이 경기는 모비스의 우세 자체가 확실하다고 볼 수 있었으며, 다득점 쪽의 배팅도 굉장히 매력적으로 느껴질 정도였는데요. 정관장은 로버트 카터와 윌슨을 영입하면서 어느 정도 팀다운 농구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정효근과 최성원 그리고 박지훈과 이종현 등이 있어 어떻게든 로테이션을 가동할 수 있다는 점도 주목할 필요가 있어 보였는데요. 그 이유는 모비스가 미친 듯이 달리는 농구로 승승장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관장이 상대의 페이스에 휘말릴 것이 뻔하다고 보여지고, 어느 정도 맞불을 놓기 위해서는 득점할 수 있는 자원들이 있어야 하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선수들 덕분에 이것이 어느 정도는 가능할 것이라 예측되었고, 모비스는 최근 10경기 평균 95.4점을 폭격한 바 있기에 자연스럽게 핸디슨과 다득점의 선택지까지도 고려해 볼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서울 SK와 고양 소노의 맞대결입니다. 서울 SK는 지금까지 25승 17패를 기록하며 리그 4위에 위치해 있습니다. 전반기 내내 핵심 멤버들이 부상으로 신음했고 100% 전력을 가동한 경기가 거의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의 성적을 낼 수 있었던 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이라 느껴질 정도였는데요. 고양 소노는 14승 28패로 리그 8위에 머물러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플레이오프 진출은 물 건너간 것처럼 보여졌고,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경우의 수를 따져봤을 때 아무래도 가능성 자체가 희박하다고 느껴질 정도였습니다. SK는 이 경기를 앞두고 천군만마를 얻었다고 볼 수 있는데요. 현장의 관계자에 따르면 안영준은 휴식기 직후 복귀를 위해 그간 노력해왔고, 팀훈련에는 이미 합류한 상태라고 전해졌습니다. 따라서 이번 경기에서 드디어 복귀할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되었고, 김선영은 3월 초 복귀 예정이라고 확인되었습니다. 하지만 안영준만 복귀하더라도 팀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되었는데요. 반면 고양 소노는 상황 자체가 좋지 않아 보였습니다. 관계자가 밝힌 바에 따르면 전성현이 이번 경기에서 복귀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이정현과 오누아쿠가 부상을 입었다는 게 문제라 할 수 있고, 물론 이정현과 오누아쿠는 다행히 큰 부상을 아니라고 전해졌습니다. 다만 현재 두 선수 모두 출전 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이며 모두 나온다고 해도 컨디션을 장담하기는 어렵다고 생각되었기에 SK의 승산이 높을 수밖에 없는 경기라고 보여졌습니다. 또한 이 경기에 만약 전성현과 이정현 그리고 오누아쿠까지 모두 건강하게 복귀한다면 소노가 꽤나 접전을 만들어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었으며, 반대로 이들이 모두 결장하게 된다면 SK의 압승으로 끝날 것이라 생각되었고, SK는 오재현이라는 새로운 공격 무기를 장착한 상태입니다. 여기에 안영준이 복귀하게 된다면 기존의 자미로니와 오세근과 함께 시너지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고,
SK가 유난히 손호를 상대로는 고득점 빈도가 높았음을 반드시 인지해야 하는 경기이며 실제로 지난 7차례 맞대결에서 87점 이상을 기록한 횟수가 무려 5차례나 됩니다. 즉 손호 역시 전성현의 복귀 덕에 득점 볼륨 상승을 예상해 볼 수 있기 때문에 다득점 쪽의 접근을 채택해 볼 수 있었고 핸디캡의 경우 오누아쿠와 이정현의 출전 여부에 따라서 두 선수가 모두 출전하게 된다면 손호의 핸디캡 승리 쪽을, 두 선수가 모두 결장하게 된다면 SK의 핸디캡 승리 쪽을 채택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리면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경기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께서 보시는 분석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거나 준비한 분석에서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말씀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 도와드리겠습니다. 또한 현재의 분석을 토대로 한 최종적인 승부식 조합과 영상에서 다루지 않은 경기들에 대한 정보와 분석이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하단의 댓글에 링크를 통해 경기 분석 문의 주시면 해외 축구 정보 공유방으로 무료로 입장 도와드리고 있으니 꼭 오셔서 추가적인 정보와 조합까지 받아보시는 것을 권장드리면서 오늘의 분석은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